바지 벗습니다. 저를 궁까지 밖에다 주시지요. 그 행위가 돼지보다 심해 천리가 무너지고 인도가 끊어졌다. 이렇게 하고도 나라가 망하지 않은 건 요 행위다. 우시왕후를 요즘 말로 고구려 킹메이커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조선의 공식 역사책 동국통감은 이 여자를 두고 돼지보다 심하다고 적었습니다. 서기 197년 고구려에서 왕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런데 국상이 선포되기 전에 왕후가 한밤중에 궁 밖으로 나가 왕의 동생들을 차례로 찾아갑니다. 첫째 동생 발기에게는 왕께 후손이 없으니 당신이 마땅히 있는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곧 발기 집을 나와 둘째 동생 연우의 집으로 향합니다. 연우는 의관을 갖추고 문에서 맞아들여 술자리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연우가 고기를 썰다 손가락을 다치자 왕후 우씨가 치마끈을 풀어 상처를 싸매줍니다. 마지막 장면은 더 노골적입니다. 연우가 그 말 왕후의 요청에 따르니 왕후는 연우의 손을 잡고 궁으로 들어갑니다. 이 한 번의 손잡음이 다음날 새벽 왕위 계승을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만약 한 여인이 한 나라의 왕후를 2번이나 지냈다면 믿어지시나요? 그것도 형제 관계인 두 왕의 아내로서 말이죠. 고구려의 유구한 역사 속에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긴 아주 특별한 여인. 죽은 왕의 시신을 뒤로 한 채 그날 밤 바로 다음 왕을 직접 선택해 스스로 왕후의 자리를 지켜낸 인물.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우씨 왕후입니다. 우씨 왕후는 단순히 2번 결혼한 여인이 아닙니다. 그녀는 철저한 정치적 계산과 과감한 결단력으로 고구려 초기 왕권 승계의 판도를 완전히 바꾼 최고의 전략가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상 그 누구도 시도하지 못했던 우씨 왕후의 파격적인 행보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취수혼이라는 풍습 뒤에 숨겨진 치밀한 정치적 지략, 그리고 고구려 왕실을 뒤흔든 권력투쟁의 비밀까지 모두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그녀는 권력에 굶주린 야망가였을까요? 아니면 혼란에 빠진 나라를 구한 현명한 정치가였을까요? 고구려의 운명을 바꾼 여인, 우씨 왕후. 서기 197년 5월, 고구려의 심장부인 환도성. 모두가 잠든 깊은 밤, 국왕의 신전에는 차가운 정적만이 감돕니다. 고구려 제9대 왕, 고국천왕이 후사도 없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보통의 왕비라면 대성통곡을 하며 국상을 준비했겠지만 왕후 우씨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는 대신 촛불 아래서 차갑고 냉철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왕의 죽음이 알려지는 순간 후계자가 없는 고구려는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이고 자신의 권력 기반인 제나부 우씨 가문 역시 몰락할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역사가 상세히 기록하지 않은 우씨 왕후의 긴박한 비밀의 24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녀는 왕의 죽음을 철저히 함구하라는 엄명을 내립니다. 심지어 궁궐의 호위병들조차 왕의 승하 사실을 모른 채 평소처럼 문을 지켰죠. 그리고 그녀는 홀로 어둠을 뚫고 궁궐 밖으로 나섭니다. 왕의 아내가 아닌 고구려의 킹메이커로서 말입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왕의 첫째 동생인 발기의 집이었습니다. 서열상 당연한 선택이었죠. 하지만 한밤중에 찾아온 형수를 맞이하는 발기의 태도는 오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밤중에 여자가 어딜 돌아다니느냐 하며 오히려 우씨를 꾸짖고 무안을 줬죠. 발기는 왕의 죽음을 꿈에도 모른 채 눈앞에 찾아온 천금 같은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차버린 셈입니다. 우씨 왕후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미련 없이 발기의 집을 나온 그녀는 곧장 둘째 동생 연우의 집으로 향합니다. 여기서 역사는 흥미로운 장면을 기록합니다. 연우는 한밤중에 찾아온 형수를 정중히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직접 고기를 썰어 대접할 때 손가락을 다치자 자신의 옷띠를 풀어 정성껏 응급 처치를 해줍니다. 이 짧은 찰나 우씨 왕후는 확신했을 겁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오만한 발기보다는 유순하면서도 자신에게 의지할 줄 아는 연우가 새로운 고구려의 왕이자 자신의 파트너로 적격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자, 이제 작전은 마지막 단계로 접어듭니다. 우시왕후는 연우의 손을 잡고 다시 궁으로 돌아옵니다. 여전히 왕의 죽음은 비밀에 붙이진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자마자 우시왕후는 마침내 입을 엽니다. 왕께서 돌아가시기 전 연우를 후계자로 지목하셨다는 거짓 교제를 선포한 것이죠. 연우가 즉위한 왕이 곧 산상왕입니다. 사료는 산상왕이 본래 우씨의 도움으로 즉위했기 때문에 다시 장가가지 않고 우씨를 세워 왕으로 삼았다고 적습니다. 즉 우씨가 고국천왕의 왕후였다가 산상왕의 왕후가 되는 흐름은 삼국사기 서술로 확인됩니다. 이 대목은 흔히 취수혼, 형사취수 맥락에서 소개되기도 하는데 우리 역사넷도 해당 사건을 고구려의 취수혼 사료로 제시합니다. 철저한 보안 속에서 이루어진 하룻밤 사이의 정변. 아무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고구려의 왕권은 그렇게 연우, 즉 산상왕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24시간 동안 우시왕후가 보여진 이 대담한 정치적 도박은 고구려 역사를 통째로 뒤흔드는 서막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 위험한 선택의 결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제 가장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볼 차례입니다. 고구려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2번이나 왕후의 자리에 올랐던 여인, 우시왕후. 그녀의 마음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었을까요? 그녀가 선택한 두 남자, 고국천왕과 산상왕을 통해 그녀의 진심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녀의 첫 번째 남편, 고국천왕입니다. 사실 두 사람의 만남은 전형적인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당시 강력한 세력을 가졌던 제나부 출신의 우씨 가문과 왕실의 결합이었죠. 고국천왕은 을파소를 등용해 빈민구제책인 진대법을 실시하는 등 고구려의 기틀을 닦은 명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동반자로서의 완벽함과는 별개로 부부 사이의 온기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기록을 보면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왕이 죽자마자 우씨왕후가 슬퍼하기보다 곧바로 다음 수를 고민하며 궁을 나섰다는 점은 이들의 관계가 사랑보다는 철저한 정치적 계약에 가까웠음을 시사합니다. 그렇게 고국천왕이 숨을 거둔 운명의 그날 밤, 우씨왕후는 일생일대의 선택을 합니다. 왕의 죽음을 비밀에 붙인 채 홀로 궁을 빠져나와 왕의 동생들을 차례로 찾아간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우씨왕후의 치밀함과 냉철함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후보였던 첫째 동생 발기는 오만했습니다. 밤늦게 찾아온 형수를 꾸짖고 문전박대했죠. 하지만 두 번째 후보였던 둘째 동생 연우, 즉 훗날의 산상왕은 달랐습니다. 연우는 달밤에 찾아온 형수를 정중히 맞이합니다. 여기서 아주 유명한 장면이 등장하죠. 연우가 직접 고기를 썰어 대접하다가 손을 베이자 우씨왕후가 자신의 치맛자락을 풀어 손가락을 싸매줍니다. 그리고 묘한 기류 속에 우씨왕후는 말합니다. 밤이 깊어 위험하니 나를 궁까지 데려다 주세요. 이 말은 단순한 호의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왕으로 만들 테니 나를 다시 왕으로 만들어라라는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죠. 연우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이 필연적인 만남을 통해 연우는 왕에 올랐고 우씨왕후는 다시 한번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녀의 선택은 그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비즈니스였을까요? 흥미로운 사실은 산상왕이 즉위한 이후의 기록들입니다. 산상왕은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우씨왕후를 평생 지극히 예우했습니다. 비록 나중에 다른 후궁에게서 아들을 얻긴 했지만 우씨왕후의 권위는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죠. 무엇보다 결정적인 단서는 그녀의 마지막 유언에 있습니다. 우씨왕후는 죽기 전 첫 번째 남편인 고국천왕이 아닌 두 번째 남편 산상왕의 곁에 묻어달라는 파격적인 유언을 남깁니다. 유교적 관념이 지배하기 전인 고구려 시대였다고 해도 이는 대단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죽어서까지 함께하고 싶은 사람, 그녀에게 산상왕은 단순히 정치적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으로 쟁취한 진짜 내 남자였을지도 모릅니다. 화려한 권력 뒤에 숨겨진 인간 우씨의 진심. 그녀는 고구려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가장 유리한 말을 골라낸 냉혹한 전략가였을까요? 아니면 차가운 정략 결혼의 굴레를 벗어나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랑을 스스로 선택한 당당한 여성이었을까요?
여러분은 그녀의 선택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흔히 형사취수제라고 불리는 이 풍습을 단순히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고대의 낯선 관습 정도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우씨 왕후의 행보를 들여다보면 이 제도가 단순한 가문의 혈통 보존에 넘어 왕권의 향방을 결정짓는 거대한 정치적 장치로 돌변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당시 고구려 사회에서 취수호는 노동력과 재산을 가문 안에 묶어두고 홀로 남겨진 여상의 생존을 보장하는 일종의 사회적 안전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실에서의 취수호는 이야기가 전혀 달랐습니다. 그것은 곧 왕좌의 정통성과 직결되는 문제였죠. 여기서 우씨 왕후의 비범함이 드러납니다. 그녀는 이 오래된 관습에 수동적으로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제도를 철저히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죠. 남편인 고국 천왕이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우씨 왕후는 자신의 권력이 왕후라는 지위와 취소혼이라는 명분을 결합해 스스로 다음 왕을 선택하는 초유의 선택권을 행사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시 여상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그리 많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우씨 왕후는 제도의 틀 안에 갇히는 대신 그 틀을 이용해 자신의 권력을 연장하는 신의 한 수를 던졌습니다. 첫째 동생 발기를 건너뛰고 둘째 동생 연우를 선택한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호불호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지지해줄 세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왕과의 결합을 통해 왕후로서의 권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이죠. 전통이라는 이름의 제약 아래서 오히려 그 틀을 방패 삼아 자신의 입지를 다진 우씨 왕후의 지략. 그녀는 취소혼이라는 시대적 한계를 뛰어넘어 그것을 왕실의 권력 구조를 재편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결국 우씨 왕후에게 취소혼은 단순한 혼인 풍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친 권력 다툼의 현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자 고구려 역사상 유례 없는 두 번의 왕후라는 기록을 만들어낸 치밀한 정치적 도구였던 셈입니다. 우씨 왕후가 그 험난한 고구려의 권력 쟁탈전에서 두 번이나 왕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비결. 단순히 그녀의 개인적인 지략이 뛰어나서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녀의 뒤에는 당시 고구려를 지탱하던 거대한 축, 바로 제나부라는 강력한 가문의 힘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잊고 지나가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초기 고구려는 왕 한 명의 힘으로 돌아가는 절대 왕정 국가가 아니었다는 점이죠. 고구려는 5개의 핵심 부족이 결합한 5부족 연맹체 체제였습니다. 왕권은 아직 불안정했고 각 부족은 저마다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독립적인 세력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씨 왕후의 출신 가문인 제나부, 즉 연노부는 고구려 건국 초기부터 왕비를 배출해온 명문 중의 명문이었습니다. 사실상 왕실인 게르부와 대등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집안이었죠. 우씨 왕후가 고국 천왕이 서거한 직후 그 사실을 숨긴 채 밤을 도와 군 밖으로 나갈 수 있었던 자신감도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를 선택하든 자신의 가문이 그 선택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뒷받침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당시 오부족 연맹체 체제에서 왕후의 역할은 단순히 왕의 아내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왕후는 자기 가문과 왕실 사이의 권력을 조율하는 최고의 정치 조정자였죠. 만약 우씨 왕후가 고국 천왕의 죽음을 즉시 공표했다면 왕위를 노리는 다른 부족들의 반란으로 고구려는 거대한 내전망에 휩싸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씨 왕후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문인 제나부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도 국가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가장 효율적인 후계자를 직접 지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가문의 위상을 지키고 나아가 고구려라는 국가의 시스템을 안정시키려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었습니다. 우씨 왕후의 행보를 보면 그녀는 가문의 힘을 등에 업고 왕을 선택하는 킹메이커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집니다. 그녀의 권력은 우연히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부족이라는 복잡한 역학관계를 정확히 꿰뚫고 그 정점에서 가문의 힘을 지렛대 삼아 왕실의 역사를 새로 쓴 것이죠. 결국 우씨 왕후는 고구려 초기 부족 연맹체에서 중앙집권 국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적 혼란 속에서 가문과 국가의 균형을 맞춘 가장 냉철한 전략가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녀 뒤에 존재했던 제나부라는 강력한 배경, 그리고 그 배경을 완벽하게 활용할 줄 알았던 우씨 왕후의 정치력.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고구려 역사상 유례 없는 기록을 남길 수 있었던 진짜 이유였습니다.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가정이 없다고 들하지만 이 대목에서만큼은 이 질문을 던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그날 밤 우씨 왕후가 연우가 아닌 발기를 선택했다면, 혹은 발기가 반란에 성공해 고구려의 왕자를 차지했다면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고구려판 왕의 전쟁, 그 평행우주의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발기라는 인물의 성격입니다. 발기는 기록상으로도 정통 승계 서열 1위였고 본인 스스로도 그 권위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독한 원칙주의자인 동시에 타협을 모르는 불같은 성미의 소유자였죠. 만약 그가 왕이 되었다면 고구려는 극도의 보수적인 귀족 중심 사회로 회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던 세력들에 대한 피해 숙청은 볼봇듯 뻔한 일이었겠죠. 하지만 더 끔찍한 시나리오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발기가 선택했던 외세와의 결탁입니다. 발기는 왕자를 되찾기 위해 요동의 태소 공손도에게 고개를 숙이고 3만 명의 군사를 빌려 고구려를 공격했습니다. 자기가 다스릴 나라를 이방인의 칼날 아래 놓인 것이죠. 만약 이때 발기가 승리했다면 고구려는 자주적인 제국으로서의 기틀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공손도의 요동 정권에 막대한 이권을 넘겨줘야 했을 것이고 사실상 그들의 영향력 아래 놓인 속국이나 다름없는 처지가 되었을 테니까요. 고구려 초기에 강력한 왕권 강화는커녕 내부 분열과 외세 침략의 악순환에 빠져 훨씬 더 일찍 쇠퇴의 길을 걸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씨 왕후의 선택이 가진 진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의 선택은 단순히 내가 살기 위한 방책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발기라는 인물이 가진 치명적인 결함, 즉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라면 국가의 안위조차 뒷전으로 미룰 수 있는 위험성을 간파했던 것이 아닐까요? 결국 우씨 왕후가 연우, 즉 산상왕을 선택함으로써 고구려는 외세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내부적인 결속을 다질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형제 간의 비극적인 전쟁은 피할 수 없었지만 고구려라는 국가의 시스템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최악의 파국은 막아낸 셈입니다. 우씨 왕후를 단순히 권력욕의 눈먼 여인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의 지략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광활한 대륙의 패자 고구려는 어쩌면 역사 속에서 아주 짧은 기록으로만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발기의 승리가 고구려의 멸망을 앞당기는 신호탄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씨 왕후의 위험한 도박은 사실 고구려를 구하기 위한 가장 정교한 신의 한 수가 아니었을까요? 우씨 왕후가 단순히 자신의 생존을 위해 남편을 선택하고 왕을 세운 인물이라고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그녀의 진면목을 절반밖에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녀의 진정한 위대함은 왕을 세운 뒤 그 왕권을 어떻게 반석 위에 올려놓았느냐에서 드러나죠. 그리고 그 험난한 여정을 함께한 파트너가 바로 고구려 역사상 최고의 명제상으로 꼽히는 을파소였습니다. 사실 을파소라는 인물은 대대로 권력을 잡던 가문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재우여 은둔하던 무명의 인재였죠. 그런 그를 파격적으로 국상의 자리에 앉힌 것은 산상왕의 결단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우씨 왕후의 강력한 지지가 있었습니다. 귀족 세력의 거센 반발을 잠재우고 듣지도 보지도 못한 신진 세력을 국정의 2인자로 세우는 일. 이것이 바로 두 천재의 첫 번째 합작품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유명한 진대법을 주목해야 합니다.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하는 이 혁신적인 복지제도는 단순한 민생 안정이 아니었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이 귀족의 노비가 되는 것을 막아 국가의 인적 자원을 지키고 동시에 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는 고도의 정치적 승부수였죠. 을파소가 이 정책을 기획했다면 우씨 왕후는 궁 안에서 반대파의 목소리를 억누르며 정책이 실행될 수 있는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파트너십이 놀라운 이유는 서로의 영역을 철저히 존중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우씨 왕후는 왕실의 최고 어른으로서 정통성을 수호하며 내부 단속을 맡았고 을파소는 행정 전문가로서 실질적인 내치를 다스렸습니다. 권력은 나누기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두 사람은 강력한 왕권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완벽한 시너지를 낸 것입니다. 만약 우씨 왕후의 정치적 감각이 없었다면 을파소는 귀족들의 등살에 밀려 그 뜻을 펼치지 못했을 것이고 을파소의 행정력이 없었다면 우씨 왕후의 권력은 그저 위태로운 모래성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피비린 내나는 권력투쟁이 일상이었던 고구려 초기, 우씨 왕후와 을파소는 서로의 천재성을 알아본 가장 이성적인 파트너였습니다. 이들이 만들어낸 견고한 시스템 덕분에 고구려는 비로소 내부의 혼란을 잠재우고 대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기초체력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1800년 전 고구려의 궁궐에서 벌어진 이 긴박한 드라마를 현대 정치학의 관점으로 재해석해 보려 합니다. 만약 우씨 왕후가 오늘날 태어났다면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녀는 대선판을 뒤흔드는 천재적인 전략가이자 위기 상황에서 전국을 주도하는 킹메이커였을 겁니다. 현대 정당 정치의 관점에서 볼 때 고국 천황의 서거는 일종의 당대표 유고 상타마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지도부의 공백은 곧바로 당내 치열한 계파 갈등으로 번지기 마련이죠. 이때 우씨 왕후가 보여준 행보는 현대 정치인들도 혀를 내도를 만큼 치밀했습니다.
먼저 그녀의 가장 놀라운 전략은 세력 결집과 이미지 메이킹이었습니다. 서거 소식을 숨긴 채 직접 발로 뛴 그 하룻밤은 현대식으로 치면 비밀리에 진행된 전략 공천과도 같습니다. 장남인 발기가 아닌 연우를 선택한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호불호가 아니었습니다. 자신과 가문의 지지 기반을 유지하면서도 본인의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를 고른 아주 냉철한 정치적 계산이었던 셈이죠.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점은 위기 상황에서의 프레임 전환 능력입니다. 고국천왕의 죽음이라는 거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그녀는 수동적으로 결과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의 유언이라는 강력한 프레임을 선점함으로써 자칫 반란으로 비칠 수 있는 자신의 행보에 정통성이라는 날개를 달았습니다. 현대 정치에서도 대중의 인식을 선점하는 프레임 전쟁이 승패를 가르듯 우씨 왕후는 이미 그 원리를 완벽하게 꿰뚫고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녀에게서 배워야 할 점은 바로 결단력과 과감함입니다. 정치는 결국 타이밍의 예술이죠. 만약 그녀가 하룻밤이라도 주저했다면 고구려의 역사는 발기에 의해 완전히 다르게 쓰였을 겁니다. 적진의 한복판을 가로질러 직접 대안을 찾아 나선 그 과감함은 오늘날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휘둘리는 현대의 리더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우씨 왕후는 단순히 왕의 옆자리를 지킨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판을 짜고 적절한 인물을 세우며 위기를 기회로 바꾼 능동적인 정치인이었습니다. 시대를 앞서간 그녀의 킹메이커 전략. 18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그녀의 이름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그녀가 보여준 정치적 지략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수많은 갈등과 위기를 풀어갈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역사상 가장 강렬했던 여성 정치가 우씨 왕후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그녀의 선택을 어떻게 보시나요? 승리를 위한 냉혹한 야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나라의 혼란을 막기 위한 최선의 결단이었을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이제 우씨 왕후의 삶에서 가장 인간적이면서도 가장 치열했던 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이나 왕후의 자리를 지켜낸 철의 여인 우씨 왕후. 하지만 완벽해 보이던 그녀에게도 결코 극복할 수 없었던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왕위를 이을 아들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대 국가에서 후계자의 부재는 단순히 개인의 슬픔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권력의 기반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공포를 의미하죠. 산상왕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지 않자 우씨 왕후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자신이 죽고 나면 혹은 왕이 다른 여인을 통해 아들을 얻게 되면 자신의 위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질문이 그녀를 끊임없이 괴롭혔을 겁니다. 그러던 중 사건이 터집니다. 산상왕이 아들을 점지해달라고 하늘에 기도를 올리러 갔다가 관노두 주통촌이라는 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 여인은 훗날 소후라고 불리게 되는데 그녀가 왕의 아이를 갖게 되면서 우씨 왕후의 분노는 폭발합니다. 역사 기록은 이 장면을 우씨 왕후의 질투로 묘사합니다. 그녀는 군사를 보내 그 여인을 죽이려 하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한 여인의 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히 계산된 정치적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주통촌의 여인이 낳을 아이는 우씨 왕후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권력의 성벽을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위협이었습니다. 새로운 후계자의 등장은 곧 새로운 외척 세력의 등장을 의미했고 이는 우씨 가문의 몰락과 직결되는 문제였으니까요. 결국 자객들이 여인을 찾아냈을 때 그녀는 당당하게 외칩니다. 지금 내 뱃속의 아이는 왕의 자식인데 나를 죽여서 왕의 자손을 끊으려 하느냐. 이 한마디에 군사들은 칼을 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의 핏줄을 건드리는 건 반역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결국 소후는 아들을 낳았고 그 아이가 훗날 고구려의 제11대 동천왕이 됩니다. 우씨 왕후는 끝내 자신의 핏줄로 왕위를 잇게 하려던 꿈을 이루지 못한 셈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후를 죽이려 했던 우씨 왕후의 선택이 단순히 눈먼 질투였을까요? 아니면 권력의 정점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 발버둥 쳤던 한 정치인의 마지막 고뇌였을까요? 아마도 그녀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고구려라는 거대한 제국을 손에 쥐었지만 정작 자신의 뒤를 이을 온전한 내 편은 없다는 그 지독한 고독을 말이죠. 이제 그녀의 이 마지막 발악이 고구려 역사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다음 장에서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씨 왕후. 그녀의 생애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범상치 않았습니다. 서기 227년 두 왕의 아내이자 고구려의 권력을 손에 쥐었던 여장부 우씨 왕후는 파란만장했던 삶을 뒤로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녀가 남긴 마지막 유언은 고구려 왕실을 다시 한번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첫 번째 남편인 고국천왕의 곁에 묻히는 것이 예법이었겠지만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고국천왕이 아니라 반드시 산상왕의 곁에 묻어달라는 말을 남긴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애정의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선택하고 세웠던 산상왕의 정통성을 끝까지 수호하겠다는 정치적 결단이었을까요?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설화가 전해집니다. 우씨 왕후가 산상왕 곁에 묻히자 고국천왕의 홀령이 무당에게 나타나
우씨가 나를 보기에 부끄러워 산상왕에게 갔으니 내 무덤을 가려달라고 불만을 터뜨렸다는 기록입니다. 결국 고국천왕의 능 앞에는 7겹의 가리개를 쳐서 산상왕의 능을 보지 못하게 했다고 하죠. 이 기묘한 이야기는 당시 고구려 사회가 그녀의 파격적인 행보를 얼마나 강렬하게 기억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유산은 이런 자극적인 설화보다 훨씬 깊고 묵직했습니다. 우씨 왕후가 왕위 계승의 혼란 속에서 산상왕을 선택해 세운 덕분에 고구려는 형제 상속의 불안정함을 끊고 부자 상속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 결실이 바로 산상왕의 아들 동천왕의 시대입니다. 동천왕은 우씨 왕후가 다져놓은 안정된 왕권을 바탕으로 대륙과 해양으로 뻗어나가는 강성한 고구려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만약 우씨 왕후의 지략이 없었더라면 고구려는 왕위 쟁탈전이라는 내부 분열에 휩싸여 그 찬란한 전성기를 맞이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우씨 왕후. 그녀는 유교적 관념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기 전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고 왕조의 명운을 바꿨던 인물이었습니다. 남성 중심의 역사 기록 속에서 그녀의 존재감이 이토록 뚜렷한 이유는 그녀가 단순한 왕의 아내가 아니라 왕을 만들고 나라를 지탱한 노련한 정략가였기 때문입니다. 고구려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2번이나 왕후의 자리에 올랐던 여성. 자신의 욕망과 국가의 안위를 일치시켰던 그녀의 결단력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장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의지로 고구려를 지켜낸 철의 여인 우씨 왕후. 이제 그녀를 단순히 전설 속의 주인공이 아닌 고구려의 기틀을 세운 위대한 정치인으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고구려 역사상 전무후무한 2번의 왕후라는 기록을 남긴 우씨 왕후. 여러분은 그녀를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권력의 눈먼 요부였을까요? 아니면 시대를 앞서간 철의 여인이었을까요? 사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기록인 삼국사기에서 우씨 왕후에 대한 평가는 매우 냉혹합니다.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하던 시기에 쓰인 이 기록은 남편이 죽자마자 밤거리를 달려 시동생을 유혹한 그녀의 행동을 음란하고 수치스러운 일로 치부했죠. 가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왕실의 질서를 어지럽힌 정략가, 그것이 오랫동안 그녀를 따라다닌 꼬리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시선으로 역사의 행간을 읽어보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당시 고구려는 왕권이 완전히 확립되지 않은 혼란기였습니다. 왕의 죽음은 곧 거대한 내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그 상황에서 우씨 왕후가 보여준 결단력은 단순히 개인의 생존을 위한 발버둥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냉철하게 정세를 분석했습니다. 자신을 거부한 첫째 시동생 발기를 뒤로하고 가능성 있는 조우를 선택해 직접 왕으로 만들어냈죠. 이것은 수동적으로 선택받기를 기다리는 여성이 아니라 스스로 왕을 선택하고 전국을 주도한 주체적인 정치인의 모습입니다. 그녀가 왕후로 재임한 기간은 무려 50년이나 달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고구려 왕실이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우씨 왕후의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녀의 선택이 없었더라면 고구려는 왕위 쟁탈전이라는 내부 분열에 휩싸여 그 찬란한 전성기를 맞이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우씨 왕후. 그녀는 유교적 관념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기 전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고 왕조의 명운을 바꿨던 인물이었습니다. 남성 중심의 역사 기록 속에서 그녀의 존재감이 이토록 뚜렷한 이유는 그녀가 단순한 왕의 아내가 아니라 왕을 만들고 나라를 지탱한 노련한 정략가라기 때문입니다. 고구려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2번이나 왕후의 자리에 올랐던 여성, 자신의 욕망과 국가의 안위를 일치시켰던 그녀의 결단력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장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의지로 고구려를 지켜낸 철의 여인 우씨 왕후. 이제 그녀를 단순히 전설 속의 주인공이 아닌 고구려의 지틀을 세운 위대한 정치인으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고구려 역사상 전무후무한 2번의 왕후라는 기록을 남긴 우씨 왕후. 여러분은 그녀를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권력의 눈먼 요부였을까요? 아니면 시대를 앞서간 철의 여인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더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전과 고증이었습니다.